어제 국내 증시는 트럼프 피격 사건에 반응을 하면서도 약간은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방향성 탐색에 나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두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 아마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아서 또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과 관련된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개장 전 확인해 볼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간밤 뉴욕 상황은 어땠나요? 네, 일단 뉴욕 상황은 좋았습니다.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시장이었고요. 일단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우지수 0.53%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4%, 0.28%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 주목을 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미미한 부상에 그쳤죠. 그리고서는 대선 승리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나서는 모습 뚜렷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같은 날 파월 의장은 연설에 나섰는데 물가가 2%대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전에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줬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이후 시장은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100%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이슈에 주목한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히트맵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일단 이날 섹터별로는 에너지와 금융 섹터가 강했습니다. 에너지 섹터에 제가 하얀색 박스를 쳐놨는데요. 대체로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전통적인 에너지를 좋아한다라는 점에서 에너지주 함께 올랐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도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는데 국제유가가 좀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에너지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이날 상승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2.5% 가까이 올랐는데 이날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했고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은행주까지도 대체로 다 상승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지역은행주 같은 경우 금리 인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지급해야 하는 예금 이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은행주, 대형은행주보다는 더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기술주 보면 대체로 좀 혼재가 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애플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7%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죠. 지난 1년 동안 1년 전보다 33% 급증한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성공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금융, 그리고 산업, 에너지, 보험, 헬스케어는 트럼프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업재 쪽에서도 상승불 켜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보험 관련주도 모두 다 올랐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주목한 시장,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한 시장이었다라는 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그렇다면 지금 월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뭔지도 체크를 해보죠. 일단 반도체 관련주 AMD가 있습니다. TD코인이 목표 주가 21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 오는 1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실적 발표 앞두고 모건 스탠리 계속해서 긍정적인 코멘트 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780달러로 올렸습니다. 2분기 실적이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설명 덧붙였습니다.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 지역 은행주가 되겠죠. 시티은행이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의 주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 적절하다라는 측면에서 중립 의견 제시했습니다. 캐리어는 에어컨 제조사로 잘 알려져 있죠. 베어드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는데요. 여름철에 에어컨 많이 필요하죠. 그 외에도 많은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매각, 자사주 매입, 가정용 구입 트렌드 등 주가 모멘텀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향후 주목할 종목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2기 다시 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7월 15일자, 그러니까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은 이후 나온 여론조사들만 제가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44%대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폭 앞서는데 그치고 있지만 다른 최근 여론조사들을 한번 보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 4.4%포인트, 3.8%포인트, 3.5%포인트,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곳에서는 29%포인트 나 앞서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죠.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제로미 시걸 지금 시장은 트럼프 2기에 따른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CNBC와의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관세는 오르고 감세, 세금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헬스케어, 산업, 금융에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울프 리서치가 선별한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그 세 가지 섹터 안에 부합되는 종목들인데요. 일단 트럼프 관련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밤사이에도 30% 넘게 급등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시티그룹, 금융주, 골드만삭스까지도 나와 있고 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관련된 종목,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코인베이스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수혜주 한번 체크를 해봤고 두 번째 이슈는 스마트폰 시장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1년 전보다 6%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좀 침체됐던 분위기였는데 살아나는,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 시장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 20%로 애플을 앞지르는 모습들 보였고요. 카운터포인트 조사 결과도 그런데 IDC 조사 결과에서도 삼성의 시장 점유율 19% 가까이로 애플을 앞서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지금 애플의 AI 스마트폰 올해 9월쯤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구도가 바뀔지 삼성이 다시금 밀려날지는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사실 삼성과 애플의 관계 계속해서 1위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애플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삼성 또는 애플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잘 팔았을 때 주목받을 수 있는 밸류 체인에 오히려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이폰에 유리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코닝 같은 경우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이렇게 승자의 관계없이 절대적 기준에서 잘 팔리기만 하면 함께 오를 수 있는 밸류 체인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채 금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2년물, 10년물 모두 오르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심리적 저항선까지는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하고 화요일장을 앞두고 준비해볼 이슈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보시죠.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분주했던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This is a profound day, right? We're after an assassination attempt. This is historic. And if anyone can turn an assassination attempt into a home run, it's Donald Trump with his fist held high and the American flag. And it's the ultimate picture. And the markets are telling you the story. The markets are excited. The Trump stocks are rallying. Trump stocks are crypto stocks. They're prison stocks. They're guns.
clean energy selling off, the anti-Trump stocks. So it's very clear that overall, as you said, all the indices are up. The markets like the pro-Trump world. And I summarize the pro-Trump world into something that I call RIT, R-I-T-T. I made it up. You can use it. But basically, we're talking about regulation, immigration, tariffs, taxes. And that's what Trump is about. He wants looser regulation across the board. He wants to crack down on immigration. He wants to put a 10% tariff on everything coming into the country, and as always, reduce taxes. 네, 어제 우리 시장 함께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제 우리 시장이 가장 먼저 변동성을 보여줬었죠. 일단 긍정적으로 상승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로 일부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면서 다른 대장주격에서의 가격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14% 강보합권에 머물렀고요. 2,860선에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3% 그 전일에 이어서 어제장에서도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큰 하루였는데요. 852선까지 일단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을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 관련해서 어제 순매수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 방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실적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일부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어제 코스피 쪽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치고 현대, 롯데미 순매수 1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고요. LIG 넥스원도 4위권의 이름을 올리면서 모두 어제 나란히 신고가 경신에 나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삼양식품과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화장품 쪽이나 음식료 업종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도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중국 쪽으로 기술 이전한 그 종목이 중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연일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쪽에서도 여전히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기관 쪽의 흐름들을 보시면 외국인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코스닥에서는 1위였는데 기관 쪽에서는 2위권 여전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쪽이 굉장히 눈에 띄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트럼프와 관련된 수혜주 그 안에서도 방산 관련주들이 모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들이 장 막판으로 가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관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에는 에코프로 형제들이 나란히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섹터와 이슈단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한마디로는 트럼프의 날이었습니다. 불사조라는 타이틀까지 현재 얻고 있는 상황인데 총알 한 방과 함께 트럼프 관련주들 어제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들도 대거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큰 섹터 단으로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 어제 방산과 재건 그리고 남북 경협 쪽과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큰 가격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현재 70%까지 지지율이 올라간 상황에서 트럼프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본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까지도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대표적으로 방산 쪽에서 또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받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재건 쪽과 관련해서도 20% 넘는 급등 흐름이 나온 종목들 많았습니다. 근데 재건 같은 경우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미국 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금리 인하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관련해가지고 이미 그 지난주부터 미국 안에서도 주택이나 이 건축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어제 추가적으로 건축, 자재 쪽이나 부품 쪽에서 그리고 재건 관련주들도 큰 폭의 상승 흐름에 함께 몸을 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변동성 주식단에서 나왔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60,000를 돌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추가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미국 증시 쪽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들 간밤에도 모두 20% 가까운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먼저 움직임 보였습니다. 오늘도 해당 섹터들과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 만들어낼 수 있을지 트럼프 수혜주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죠.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좀 대기업단에서의 이슈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3전의 승부수가 던져졌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는 HBM4, 이제 7나노와 8나노를 건너뛰고 4나노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업계가 예상했던 거는 7나노 혹은 8나노 단이었는데 해당 부분을 모두 건너뛰고 더 공정한 이 미세 작업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러한 승부수가 지금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 HBM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HBM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죠. 내년 돼서는 199억 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HBM 관련된 점유율 사실 집계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수치가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곳에서 확인하면 SK하이닉스가 70% 가까이 되는 곳이 있고 또 삼성전자가 20에서 30% 미만인 것도 있는데요. 일단 율그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해당 시장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점유율은 55%, 그리고 삼성전자가 42%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대만의 TSMC와 함께 5나노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더 초미세 공정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연 해당 부분으로 내년에 좀 HBM 안에서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지 어제 저녁에 단독으로 전해졌던 보도인 만큼 일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해당 소식에 다시 한번 확실시되는 소식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가 조금은 다른 모습이 나왔었는데 해당 부분이 더 벌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확인을 해보시죠. 전날 종가 상황으로 두 종목 종가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엇갈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동안 워낙 많이 HBM 관련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제서야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는다라는 부분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제 삼성전자는 2.7% 추가 상승하면서 86,70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는 추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23만 원 선에 맞췄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초미세 공정 소식 SK하이닉스에는 부담이 될지 혹은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두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K그룹주 소식들 보도록 할 텐데 얼마 전에 두산그룹주 리밸런싱 소식과 함께 급등했던 종목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나오기도 했었죠. 오늘은 SK그룹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SK온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개 회사가 모두 합병이 된다라고 합니다.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 SK엔텀 그리고 SK온 이 세 회사가 동시 합병을 추진하는데요. 말 그대로 SK온을 구하기 위한 구출 작전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였던 두산밥켓이 두산 로봇과 관련해서 합병되는 거와 거의 비슷한 구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K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영업 적자만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영업 적자가 이어졌고 1분기 매출만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0% 마이너스 구간, 그리고 영업 손실 같은 경우는 18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배터리 쪽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배터리 쪽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K온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리밸런싱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조대원대 규모 투자를 이어갔지만 올해도 이미 7.5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만약 3사가 합병하게 된다면 매출 규모는 62조 원이 돌파되는 대형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기업은 수혜로 또 어떤 기업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 SK그룹 안의 대표적인 종목들 종가 현황으로 전날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네, 어제 SK 디스커버리와 SK 네트워크스 홀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종목은 보합권 그리고 SKC는 3.5%대 약세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이 리밸런싱 소식과 관련돼서 오늘 SK그룹 주안에서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던 만큼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의 흐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추가적인 소식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굉장히 자극적이죠? 총알탄 트럼프주, 빨간색,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표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트럼프 테마주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났죠.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빨간색 막대 그래프 있는 것처럼 방산, 원전, 확실한 이제 친 트럼프 테마주가 되겠고,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아래로 막대 그래프가 내려가 있는 2차 전지주들은 뭐 반이라고 할 거는 없겠습니다. 별로 안 친 이제 트럼프 테마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방산주들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LIG 넥스원 13% 넘게 20만 원 넘는 주가가 13% 넘게 올랐고요.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4~5%, 현대 로템도 7% 넘게 올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죠. 한전기술, 우리기술. 원전 관련주는 사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 관련돼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제 테마주, 이 방산 테마주, 원전 테마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주들 LG 솔루션, LNF, 포스코 DX, 삼성 SDI 다 떨어졌는데, 사실은 방산주 중에 트럼프 테마주에 비해서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이제 2차 전지주 어제 조금 아쉽고 좀 답답했던 거는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좀 반등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던 차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런 사실은 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제 내용이 나온 게 이 2차 전지주들한테는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아쉬움, 이런 부분들을 좀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예전에 예전에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암살 어떤 그런 모의라든가 실제 암살이라든가 이런 피격 사건 이런 것도 있었을 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죠. 그럼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고 안전자산, 예를 들어서 채권이라든가 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달러, 엔화 이런 것도 올라가는 안전자산들이 선호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데, 사랑하시면 오늘 뉴욕 시장 보면 별로 그렇지 않죠. 주식시장 올랐고요. 국채금리도 소폭 오르긴 했으면 사실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 유가가 오히려 좀 떨어졌고요. 달러도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크게 의미 있을 정도는 아니고, 사뭇 좀 시장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 과거와는 꼭 같지만은 않은 이런 부분들, 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 봤을 때는 트럼프 테마주는 이런 거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어제 알 수 있었던 하루였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트럼프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번에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이기 가능성이 쑥 커졌죠. K반도체 배터리 초긴장이다. 이제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 두 섹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연설문을 싹 뜯어 고쳤다고 합니다. 기존의 연설문은 바이든을 욕하는 내용만 주로 들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싹 뺐다고 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원고 내용을 고쳤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재선은 거의 다 내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배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전제로 바이든과 이제 트럼프의 공약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거, 특히 이제 칩스라든가 ILE 이 같은 기존의 제조업 관련돼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런 정책들을 현상 유지한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트럼프의 공약, 특히 이제 대중국 전략이라든가 제조업 관련된 공약을 보면 바이든 정부와는 좀 더 다르죠. 특히 대중국 전략은 최국 대우를 철폐하겠다는 내용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건 단순히 뭐 중국을 이제 계속 견제를 하겠다, 압박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중국과 여기 표현대로 디커플링, 아예 따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는 이제 1차 재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중국이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글로벌 수출이 좀 줄어들 여지가 있을 경우 중국의 중간재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를 많이 생산해서 팔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중간재, 이 범용 반도체 수출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이 트럼프의 정책적인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금 같은 그런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더 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혜택, 보조금 같은 것들 혜택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런 부정적인 걱정스러운 그런 전망도 있고요. 반대로는 오히려 이렇게 중국을 더 압박하고 중국의 수출이 이제 글로벌하게 제한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들 얘기 좀 해볼까요? HD 현대 쾌속 순항. 새 성장 엔진 달았다. 보통 성장 엔진 달았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을 발견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성장 엔진은 진짜 엔진입니다. HD 현대가 한 1년여 동안 끌어오던 이 STX 중공업 이 최종 인수에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공정위에서. STX 중공업은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HD 현대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계열사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선박 엔진을 만드는데 HD 현대중공업이 대형 선박 엔진을 만드는 거에 비하면 STX 중공업은 소형, 중소형 선박 엔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HD 현대가 STX 중공업을 인수했다는 얘기는 이제 HD 현대라는 이 조선 중심의 그룹에서 선박과 관련해서는 대형 엔진부터 중소형, 소형 엔진까지 이제 그 라인업을 다 구축을 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성장 엔진을 달았다는 의미에서 가질 수 있는 성장의 어떤 가능성, 동력을 더 확보했다. 이런 의미가 좀 되겠는데요. 이렇게 인수를 함으로써 이제 HD 현대는 전 세계 선박 엔진 시장의 37% 이제 확실하게 3분의 1 이상을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그런 이제 능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STX 현대 HD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선박 엔진 분야뿐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보면 HD 현대에 있는 현대 뭐 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미포조선, 삼호중공업 등등등 이런 SD 현대 그룹 내에 있는 전체 이 조선 관련 계열사들을 합해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아주 비싼 고부가치선, 초대형 뭐 LNG라든가 암모니아선 이런 고부가치선부터 저가 컨테이너선까지 다 만들어냅니다. 사이즈도 초대형 그 선박부터 시작해서 작은 중소형 선박까지도 다 만들어내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엔진까지 대형 엔진에서 이 소형 엔진까지 다 만드는 이런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든가 현대 힘스 같은 이런 그 계열사의 계열사, 손자회사 같은 걸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선박의 개조, 수리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해서 미 해군의 함정을 수리할 수 있는 MRO까지 이제 그 자격증까지 받았죠. 여기에 이제 선박의 그 블록을 쪼개서 만들어내는 이런 기능까지,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기능까지 다 소위 말하는 풀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D 현대가 이제 글로벌한 이런 조선 관련해서는 전체 풀 라인업을 갖춘 그런 회사가 됐다. 그건 결국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파트 얘기하는 거는 뉴스 브리핑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죠. 요즘에 서울의 아파트값 뭐 계속 오르고 있고요. 심지어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전국의 집값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의 집값이 7개월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건설주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어제 주요 건설주들 등락률 좀 막대 그래프로 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보면은
GS건설이 제일 많이 올랐죠. GS건설 7.5%. 제일 많이 오른 게 이제 HDC 현대산업이네요. 7.6%. 요즘 축구 쪽은 좀 그런데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대우건설 6%, DLENC 옛날에 대림건설이죠. 2.4%. 현대건설도 3% 가까이 올랐고 삼성물산만 조금 떨어졌네요.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금리 인하 임박 전망은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한번 내리고 나서 더 내릴지는 좀 봐야 되니까 입주 물량 많이 줄어든 거는 뭐 상당히 큰 영향이 있죠. 수급이 좀 깨졌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이제 매매가의 차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갭 투자에 대한 또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있겠고 청약 경쟁률은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등등등.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 부분 어제 금융주 말씀드릴 때 있었는데 조금 예상보다는 좀 줄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결국 이제 건설주들의 어떤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의 하나 포인트는 그겁니다. 서울 중심으로 아직은 좀 이렇게 편중돼 있다는 거, 양극화돼 있다는 뭐 그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의 집값이 다시 2020년대 초, 2020년, 21년 때처럼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아직 이를 수도 있다라는 점. 건설주들의 주가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그래서 앞으로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피격 사건 정말 전 세계가 헤드라인을 장색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 나온 이후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규제를 줄인다거나 대규모 감세를 시행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뉴욕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시장이 악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일단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시장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우호적인 그림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능성이 지금 폴리마켓에서는 70%까지 이제 올라갔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어느 쪽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힘이 좀 많이 몰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그다음 방산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힘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림이 좀 오늘 확연히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당분간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공화당 쪽이 이제 결집을 하는 모양새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바이든 쪽은 앞으로 대책 없이 남은 시간 동안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대통령 자리를 넘겨줘야 되느냐. 그러진 않겠죠. 이제 그런 또 다른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또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많이 갈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상은 큰 대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후발 주자 내지는 이제 가능성 있는 후보들이 나서서 내가 나서겠다라고 했다가 지는 순간 그거는 정치 생명이 마무리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먼저 절대 나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러면은 당분간 시장은 트럼프에 맞춰져 가지고 거기에 포커싱해서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 한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면 조금 악재, 조금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도움을 줬던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어떤 방법의 차이인 거지. 네. 트럼프 대통령은 좀 거친 언사, 돈, 딱 그렇게 직결이 되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좀 그 약간 신사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뒤로 그렇지만 미국으로 와야 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공장 세우고 일자리 만들고 거기서 하지 말고 미국에서 해. 그러면 내가 봐줄게. 이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좌우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바이든 대통령 정부 시절에 미국 증시 올라간 거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처참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한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전체 매크로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어떤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좋은 것도 미국이 경기적으로 괜찮으니까 또 미국 쪽에 우리가 지금 수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흐름을 타가지고 지금 사실 무역 수지 지난달 같은 경우는 80억 달러 이상 나오고 흑자가 이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그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어떤 향배가 바뀐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대신에 트럼프가 됐을 때 이제 아무래도 보호무역 그다음에 무역 흑자국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서 무역 흑자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의 페널티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현지화를 더 해나갈 가능성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 그림, 거시 환경 안에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금보다는 좀 더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하가 조금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이 또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법인세를 18%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임기 중에 15%까지 낮추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환호를 했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이제 소위 러셀 2000이라고 하는 쪽이 또 환호를 한 건데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인하를 하게 되면 재정은 더 펑크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펑크난 걸 뭘로 메울 거냐 했더니 관세를 높이겠다. 그럼 관세를 높이게 되면은 물가가 또 오르겠죠.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는 다시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느냐. 이걸 사실 시장에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그거를 고민하는 거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막상 시작했을 때 자기가 주장했던 그 아젠다 47에서 나왔던 그런 걸 다 실제로 할지 여부도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도 사실은 역대급으로 국채를 찍어냈었거든요. 네. 보조금 지급한다 뭐 한다. 근데 강달러가 나왔죠. 그리고 인플레를 촉발한 것도 그 돈을 찍어내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트럼프가 되면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지금 그 경제학 이론상으로 접근해서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되지만 그걸 지금 당장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서 뚜껑을 또 열어봐야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장은 발빠르게 트럼프 수혜주로 매수세가 쏠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정말 수혜주가 맞을지 지금 트럼프 수혜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방산주 어떻게 보세요? 그 아젠다 47에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군이 지원했던
모든 돈을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아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주면 나토 탈퇴하겠다. 네. 그 얘기는 유럽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냥 울며기저며로 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 자체를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싶었을 때는 유럽 측에서는 더더군다나 군비 확충에 대한 니즈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방산에 대한 수요는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게 유럽연합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럴 것이고 일본에도 그럴 것이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확산이 더 된다고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미국이 더 이상 이렇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대안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됐을 때는 방위산업적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방산업종하고 그다음에 또 역시 아젠다 47을 놓고 보면은 재생에너지 관련된 보조금은 철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실제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는 얘기지만 네네. 동시에 얘기가 나왔던 건 뭐냐면은 원전과 관련된 규제를 다 철폐하겠다. 간소화하겠다. 그러니까 원전을 갖다 이제 키우는데 굉장히 서포팅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거든요. 요즘 SMR이라고 해서 이제 소형 원전에 네네.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그게 규결되는 건 전력난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쪽과 관련돼 있는 섹터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흐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 미국 대통령들이 지금 그 약가와 관련해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그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신약들이. 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중국을 지금 미국이 사실상 디커플링을 시켜버리려고 배제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보안법 얘기가 바이든 정부 때도 나왔지만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이건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섹터 쪽은 그래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뒷배경이 석유화학, 석유재벌, 그렇죠. 천연자원 이쪽이 베이스가 돼 있다 보니까 석유화학 쪽에 채굴을 간소화 시켜준다든지 뭐 규제를 갖다 완화시켜준다. 그러면 이제 그쪽 미국 입장에서는 그쪽이 좋아질 거고 우리는 그걸 관련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수송해주는 배, 뭐 이런 쪽으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AI 규제 혁신이라든지 혁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산을 시켜준다니까 누가 되든 그쪽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규제 철폐 이런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금융 쪽. 근데 항상 금융은 문제가 규제를 너무 풀어주면은 돈만 보고 돈만 쫓는 그 습성이 있다 보니까 꼭 사고를 거기서 치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금융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래도 풀어주게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밤사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함께 올랐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 관련주.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유리하냐 약간 좀 슬로우하게 가는 게 더 유리하냐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젠다 47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 의무 판매 할당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없애겠다. 네. 그 얘기는 나와 있어요. 없는 것보다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센티적으로는 좀 눌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보조금도 안 주겠다. 이거는 사실은 IRA법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트럼프가 주냐 마냐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약간은 태클을 거는 듯한 뉘앙스의 어떤 이슈들이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기차 쪽을 없앤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아무래도 조금 바이든이 됐을 때보다는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센티적으로는 조금 눌릴 가능성은 있다. 그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쪽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주 항공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과거만큼 키워놓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우주 항공 쪽도 하고 있죠. 관심이 많죠. 네네. 그다음에 또 AI 쪽 키운다고 하니까 자율주행하고도 맞물려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그 전기차 외에도
트럼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곧 트럼프의 전기차에 대한 마인드를 바꾼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태클의 강도는 생각보다 좀 유연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정말 궁금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좀 네. 곤란하신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 어쨌든 이 주식시장 한가운데 계신 분으로서 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사님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현 대통령 어느 쪽이 우위를 잡는 것이 그래도 시장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스타일 자체를 제가 트럼프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해요. 거칠어가지고 네. 그리고 맨날 그 변동성이 컸죠. 입으로 툭툭 하는 게 너무 좀 갑툭튀가 많잖아요. 네. 말이 발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싫은데 저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있었잖아요. 바이든 때도 있어봤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나쳐온 과정을 복귀해 보면 사실 바이든 때가 더 짜증났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되든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일의 문제인 것 네. 같다. 어쨌든 시장은 누가 되든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다만 수혜주가 지금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마켓 비하인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장 초반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결국에는 소폭 강세로 마감했던 우리 증시. 오늘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이데일리와 함께 해보시죠. 네, 저희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